제118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또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으로 가계부채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든데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투쟁뿐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고 서글픕니다. 당청 관계, 여야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가 모두 틀어져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새누리당도 민망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염치체면 내던지고 대통령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낯뜨거운 권력투쟁을 하루빨리 멈추고 민생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정쟁에만 몰두할 때 우리 당은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겨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찍어내고 여야의 협력관계를 깨뜨려 놓고 국회에 어떻게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부가 메르스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그리고 경제 실패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추경의 조속한 통과만 강조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을 위한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자영업자,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책도 없고 또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써야 할 돈으로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을 벌이겠다는 정부의 추경안은 추경 예산의 용도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맞게 추경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여당의 원내대표 탄핵을 결정할 의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참을 새누리당이 한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제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유정회, 박정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던 대한민국에 이제는 여당이, 대통령이 나서서 전 세계에 수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박은 따옴표 배신자 유승민 따옴표를 쫓아내는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이제 차갑게 더 따갑게
쳐다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질 일 생기면 발 빼고 남 탓하고 떠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유체이탈 정부입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려서 프레지던트 오브 리제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메르스 환란의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메르스 전란의 전후 복구에 아직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잘못, 과실, 무능을 이제 국회가 꼼꼼히 지켜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발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을 압박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내 친박 세력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난국 돌파용으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지난 3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몰이를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황 총리 인사청문회 답변서와 판박이를 보여주고 있어 의심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당의 중진위원회 수사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당의 중진들의 태도에 저희들은 난망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박근혜발 사정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부의 관리를 공안몰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2년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고 소문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대선 자금 연관된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검찰 동원해서 부실 수사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환란, 국회법 거부권 상태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국정용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최근 국정 수행 부정평가가 6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이제 민심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 안보를 위한 사정정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제왕적 권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겸손한 권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모든 국정 역량을 지금이나마 최선을 다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3년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정 드라이브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원 최고위원님. 그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법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각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당원 당규에도 없는 방식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한마디가 자신들의 소신과 양식을 내팽겨치게 만들고 또 때를 지어서 사냥감을 물어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의 헌법과 같은 당원이나 당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한편의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국회 내 친박 십상시들의 폭거이며 헌정사를 더럽히는 의회주의에 대한 무도한 도전입니다. 우리 정당사는 이번 사태를 국회 내 십상시들의 난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브리핑하면서 언론에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 서명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서명은 공동 발의인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가리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조선시대 홍길동전을 다시 꺼내야 할 수준입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처럼 야당은 국민은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외교 당국의 무책임한 굴종 외교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에서 수차에 걸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간 시설들이 일본 근대화 산업시설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씌워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당국은 이러한 경고와 상황을 무시하고 강제 노동을 인정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등재를 합의했고 좋은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결과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강제 노동 아니다 라고 알리기에 나섰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지침이 없다며 사실상 강제노동 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영어 뜻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필요성이 생긴다면 대응하겠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교부는 퍼스트 레이버를 퍼스트 워크로 변경하는 것을 합의해 준 것입니까? 우리 외교당국이 왜 이렇게 무책임한 불종 외교, 무사 안일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파렴치한 일본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윤병세 외교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유 여사님의 방북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육로가 아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해 직항로를 통한 방북은 7년 만입니다. 7년 만에 열리는 서해 직항로처럼 이번 이호 여사님의 방북은 남북 경색을 푸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박근혜 정부는 전폭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호 여사님의 방북이 평화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국회법 재결 표결을 거부하고 본인들의 소신과 국민에 대한 책임도 내팽겨치면서 청와대의 아바타임을 보여줬던 새누리당이 끝없는 권력 투쟁 끝에 오늘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를 모욕하고 본인의 국정 실패와 민생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기고 우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며 이전 투구의 싸움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새누리당의 모습, 정부의 행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제2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굴종한 것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회법 개정안 제2가 무산되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진정성을 국민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에 굴종하면서 납작 엎드린 채 청와대의 시녀임을 자임한 김무성 대표의 본인의 변명일 뿐입니다. 더욱이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오히려 야당에 있다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려면 여야 대표가 모여서 다시 논의하든지 표결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르스와 가뭄 피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는 선심성 예산과 재정 파탄과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꼼수 추경의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국토부 추경 사업 41%가 영남권 사업으로 지역 불균형의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기 활성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처리 시한을 못 박아둔 채 신속한 처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회는 두말 없이 따라야 하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아니라면 기한부터 못 박지 말고 협상 상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로 가고 일방통행식 하명과 윽박에만 의존하는 통치만이 남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가운데 야당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무서워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홍보대책특위에서 오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원의 시사큐, 이슈의 결사 박대장과 채널A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쾌도남마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종편이 사실 왜곡과 편파방송을 넘어서 인신공격과 인격 모독에 가까운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스스로가 방송이기를 포기한 자학적 행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왜곡,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최재성 사무총장 등 당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계속적인 인신공격,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모독은 종편이 이미 총선용으로 재편되고 매우 불순한 정책 의도로 방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종편의 몇몇 프로그램들의 경우 방송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미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종편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혜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어제 노건평 씨가 검찰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하라는 대선 자금은 수사를 하지도 않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친박 측근 6인방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서면 조사에 그쳤습니다. 그런 반면에 노건평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도 공개 소환해서 15시간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검찰, 살아있는 정권만 보며 꼬리를 흔드는 충견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지난 대선 자금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는 또 있어서는 안 될 물고기 피라니아를 잡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다 뺐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참으로 망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사퇴 결의를 해서 축출하겠다라고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있어서는 안 될 물고기 피라니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식 정치 피라니아처럼 흉물스럽습니다. 이게 집권당이 할 모양새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는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윗분 눈치 보면 출세가 보장돼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